2023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네, 초등교육과 방과후 학교 담당해서 방과후 학교랑 돌봄교실은 함께 이렇게 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운영 계획이 조금 비슷한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요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서에 제일 처음에는 운영 근거죠. 자, 근거에는 첫 번째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3 주요 업무 계획 2-1-2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학생 성장 중심, 초등 돌봄 운영 내실화. 이 맞춤형이 우리 기초학력과 교육과정에도 맞춤형 계속 나오는데, 이 초등 돌봄에도 맞춤형이라는 이 키워드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유형별 대상을 고려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지역 연계. 지역 연계를 통한 돌봄교실 운영 다양화입니다. 돌봄의 공적 모델,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네,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 늘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돌봄기관 안내를 위한 돌봄 지도 제작 배포. 네, 이 지도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돌봄 교실, 지역에서 하는 또 다양한 또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운영 계획에서는 이 촘촘한 지원, 또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서도 촘촘한 지원, 이런 촘촘함이라는 이 수식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 학교 현장 지원 및 소통 강화. 이건 이제 현장 지원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돌봄 교실의 환경 개선 지원하고요. 돌봄 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요. 돌봄 교실 운영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길라잡이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현장 점검해야 되겠고요. 유공 업무 담당자에게 또 표창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3 올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기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나옵니다. 1실당 운영비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방학 중에 돌봄 교실 운영비 1실당 200만 원인데, 이것은 미리 이제 여름 방학 이전에 5월에 교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돌봄 교실 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화. 이게 주 1회 이상, 1회 이상 외부 강사 또는 교원에 의한 이 돌봄 전담사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특기 적성 및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즉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오면은 함께하는 이런 활동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매주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달라진 게 건강 도시락 지원 확대입니다. 원래는 11개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18개 지역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남 전체 지역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6,000원짜리 도시락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되게 엉성한 그런 도시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더 인상된 것 같고요. 대체 인력 채용 편의성 지원한다. 돌봄 전담사들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휴가라든지 다른 병가 이런 것들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대체 인력 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3 달라지는 초등 돌봄 교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운영 근거, 두 번째는 필요성 및 목적, 세 번째는 방침, 일정, 그리고 마지막 운영 체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대 효과, 올해 운영 예산 안내, 이렇게 공문이 순서대로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앞서서 우리 요약에서도 보았습니다. 총론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문구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2023 경남교육의 2-1-2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함께 똑같은 운영 근거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 및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증대되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도 한다. 이건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좀 몸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또 하원 또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은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많이 사실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이 사각지대가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3번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도내 전 초등학교 도내 전 초등학교 초등 돌봄 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요. 내실 있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3번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초등 돌봄 교실 수요자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4번 초등 돌봄 교실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5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 효율적인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방과 후 연계 초등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6번 교육 기부 및 지역 자원 활용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7번 지자체 중심의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서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운영 계획이 1월달에 수립되죠. 그리고 담당자 연수를 1, 2월에 이렇게 하고요. 이 기간에 3월 이전에 여건 조성을 하고 또 이전에 운영 교실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1실, 2실, 3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운영 교실을 미리 이제 확정을 해 놓는 거죠. 예산 교부는 아까 3월, 5월이었고요. 방학 중에서도 이렇게 방학 중 예산 교부도 이루어지고요. 1년 내내 운영 교실 운영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및 현장 점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 교환 표창도 있었죠. 그리고 2024 내년도 돌봄 교실 수요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2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2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입니다. 운영 이제 주요 추진 개요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 1번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이를 위해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중심의 이제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3번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것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 다양화하고요. 현장 소통 강화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단에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의 아이를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겠다. 네, 이러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첫 번째 추진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맞춤형 학생 성장 중심의 초등 돌봄 운영을 내시로 합니다. 네, 돌봄 수요에 부응한다. 예. 자, 이 수요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학생, 학부모의 그 수요에 맞춘다라는 의미겠죠. 단위 학교 여건에 맞는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됩니다. 이 여건에 맞다라는 것은 미리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걸 항상 보면은 그 연말에 학교 실수요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반영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요. 이거는 연간 운영 계획은 학군이 심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고 3월 입학 전후 이건 이제 1학년 대상이네요. 1학년 대상으로 초등 돌봄 교실에 관한 집중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요. 매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요. 매월 교육 계획안도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 중심이죠. 학생에게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 돌봄 교실이 지금 현재는 저녁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돌봄 전담사들의 표준 근무 시간은 11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매일 8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봄 업무도 역시 돌봄 전담사가 책임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업무 시간 책정할 때 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돌봄 운영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근무 시간 안에는 11시부터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이 근무 시간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접 돌봄을 운영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11시부터 1시 아이들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돌봄 운영 외 필요 시간입니다. 준비 정리 시간 및 행정 업무 시간으로 이렇게 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포함해서 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형별 대상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돌봄 교실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오후의 돌봄 교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이 돌봄 서비스가 이겁니다. 오후 돌봄 교실이고요. 1, 2학년이죠. 근데 주로 이제 대부분 보니까 학교에 1학년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1, 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학년을 우선 수용합니다. 이것 또한 운영 시간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방과 후에서 7시까지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17시, 19시죠. 19시까지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19시까지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했습니다. 장소는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입니다. 오후 돌봄 말고도 저녁 돌봄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후 돌봄 및 방과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또 따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이내까지 꽤 그 저녁 시간까지 돌봄을 하는 이런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돌봄 교실도 있고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1개 이상 참여하는데 오후 돌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시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도 이 오후 돌봄 교실의 전담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운영 시간이 5시 이내까지 이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도 방학 때 휴업일에도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돌봄 교실에 연간 계획 수립할 때 방학 중에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돌봄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시간은 네, 5시까지이고요. 네, 그리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요약에서도 봤듯이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한 개 이상 네,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 1회 이상은 네, 외부 강사 또는 교원에 의한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 높은 급식 간식, 급간식이죠. 네, 제공하기 위해서 위생관리 아주 철저하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기가 강화. 그래서 이걸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네, 실시하고요. 귀가할 때 항상 그 학부모 동의 하에 귀가 안전지도 철저하게 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영할 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두 번째 그 세부 추진 계획에서 두 번째 추진을 할 때 지역을 항상 이렇게 지역을 중요시하죠. 지역 연계를 통한 돌봄 교실 운영을 다양합니다. 늘봄 이제 경상남 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이 늘봄 프로그램이 네, 돌봄의 공적 모델 거점 통합 돌봄센터 이 이름이 바로 늘봄이었고요. 이거는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을 했다. 예,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점 초등학교에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인근 10개 학교를 이제 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예, 이때는 다양한 돌봄의 그런 종류가 있죠. 돌봄, 또 수시 돌봄, 틈새 돌봄, 토요 돌봄, 방과후 학교 돌봄. 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여기는 늘봄은 등원을 할 때 통학 차량까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 시스템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업무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 업무 총괄로 어떻게 보면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이 돌봄에 대한 조금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겁니다. 늘봄은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제 3호까지 이제 개원을 3호는 이제 예정입니다. 1호는 명서, 2호는 상남초. 1호, 2호가 둘 다 창원에 이렇게 개원이 되었고 올 9월 1일자로 김해의 3호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함께한다. 지역 연계를 통한 돌봄 교실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늘봄이었고요. 네, 늘봄 1호, 2호, 3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은 이 돌봄 지도를 제작 배포를 하더라고요. 이 지도를 보면은 각 지역의 지역의 돌봄 기관이 꽤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확대. 지금 매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2023년도 올해는 전체 도교육청에 다 확대를 했습니다. 지원 단가도 증액을 했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도 이것도 꽤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지역 돌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요. 그리고 학교 여건이 허용되는 초등학교 내에 지역사회 돌봄기관 설치하고 학교 안팎에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계속 지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부처별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 지금까지 우리 한 이야기가 지금 다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 돌봄 교실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도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각 지도로 다 정리된 게 돌봄 지도를 이렇게 각 부처의 지역에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지역에 꽤 많은 센터가 있고 돌봄 생태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봤던 건데 질병에 감염된 아동들에 한해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다. 네, 여기 보면은 전염성,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더라고요. 예, 시간당 12,050원. 네, 요렇게 해서 이게 정부 지원의 이렇게 차등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료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음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요 추진 과제 세 번째가 초등 돌봄교실 학교 현장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현장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거죠. 꽤 많은 돌봄 교실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좋은 공간으로 교실보다 더 막 예쁘게 막 꾸며져 있는 이런 돌봄 교실이 많더라고요. 노후 비품 및 시설 개선 지원하고요. 또 중요한 게 돌봄 전담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이곳에서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업무 처리 방법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네, 그 학기 초에 네, 길라잡이 이렇게 배부하더라고요. 학기 초가 아니라 1월이네요. 겨울 방학 때 네, 배부하고 있고요. 실무 자료라든지 또 대체 인력 채용 위해서 이렇게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 교실의 모든 연간 운영 계획 등이라든지 이 돌봄 교실에 관련한 정보를 나이스에 다 이렇게 입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돌봄 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하고 있겠죠. 교육청 단위에서 현장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네, 이 업무 담당자 표창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계획을 통해서 네, 기대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으로 돌봄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예,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자,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고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2023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계획을 읽어보았습니다.